현관문을 열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고, 소파에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밥을 먹다 멈춘 듯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결혼 4년 차, 아이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감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40살 직장인이에요.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만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하루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몸을 돌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딱 감이 왔죠. 또 애기 얘기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요즘 나이도 있고 주위에서도 다들 애 얘기뿐이라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주말에 동창 모임에 나가면 애 사진 자랑만 늘어놓는다면서요. 친구들 중엔 벌써 둘째까지 낳은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괜히 우리만 늦는 것 같고 자기만 뒤처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겉으론 웃으면서 그냥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엔 그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으로는 살짝 뜨끔했어요. 정말 우리만 늦는 건가? 그래도 지금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한데. 마음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 넘어갔죠. 그날 밤 대화는 결국 답을 내지 못한 채 마음만 무거워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며 출근 준비를 했죠. 남편은 무심히 오늘은 좀 덜 바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늘 그렇다며 웃고 말았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어젯밤처럼 진지한 기운은 없었어요. 저는 괜히 안도하며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들러 반찬을 좀 가져가라면서 둘만 있으면 제대로 해먹지도 못할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애라도 있으면 이런 반찬은 금세 동난다고 또 애기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네, 내일 정훈 씨랑 같이 갈게요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결국 다음 날 우리는 시댁에 가게 됐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어머니 댁에 갔어요. 마침 점심때라 어머니는 텃밭에서 따온 채소를 씻고 계셨고 저는 옆에서 소소한 집안일을 거들었죠. 잠시 후 동네 친구분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결혼하고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지난 설에도 한 번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한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애는 아직 없냐고 물으셨어요. 옆에 있던 다른 분은 혀를 차며 맞장구 쳤죠. 애는 젊을 때 낳아야 한다. 30 넘어가면 힘들다면서 자기 딸은 벌써 둘째까지 낳고 몸매도 다 돌아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머니도 웃으면서 제가 나이가 몇인데 옆집 며느리는 나보다 어린데 벌써 중학생이래 하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말없이 밥만 넘겼습니다. 괜히 내가 늦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받는 건가 싶어서 더 머쓱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정리하고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밤 10시쯤 술 기운이 오른 남편이 들어왔어요.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아들이 무슨 상을 받았다더라. 근데 뭐 그런 상은 어릴 때 다 받는 거 아니냐 웃기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부러움이 묻어나는 말투였어요. 오늘은 왜 다들 그러는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덮었죠. 그 씁쓸한 기분은 회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육아휴직 쓸 일도 없으니 든든하다. 애 아프다고 갑자기 빠질 일도 없으니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을 했어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괜히 허전했어요. 점심시간 대화도 늘 비슷했어요. 누구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또 누구는 아이가 싸워서 불려갔다. 다들 그런 얘기뿐이었죠. 저는 젓가락으로 밥만 집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대화 속에 낄 수 없는 제가 괜히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결국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메일을 확인하는 척하다가 늘 먼저 자리를 일어나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일까? 나도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사람인데. 솔직히 저는 원래도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만나면 늘 애 얘기가 빠지지 않으니 더더욱 발길이 뜸해졌던 거예요. 다만 남편은 평소에도 어머니 댁에 자주 들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남편이라도 자주 가니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니겠지 하고 마음을 달래곤 했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나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작년에도 그전에도 생신날은 찾아뵙지 못하고 용돈만 넉넉히 드렸는데 이번에도 전날 일이 늦어 결국 전화로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생신 당일 예상보다 일이 일찍 끝난 거예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이미 어머니 댁에 가 있는 것 같았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는 케이크와 과일을 챙겨 차를 몰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김치찌개 끓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익숙한 냄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식탁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소파에는 아기를 안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잠시 울려 퍼렸다가 이내 달래는 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다 멈춘 듯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오늘은 바쁘다더니 어떻게 온 거냐는 눈치였고 어머니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생일이라고 일부러 온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아기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인데 이혼을 해서 갈 데가 없어 당분간 집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남편은 아기를 안아보겠다며 들썩거렸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만 괜히 밥만 뜨고 있는 기분이었죠. 숟가락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고 밥은 목으로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둘 데가 없었어요. 아기를 안은 남편을 보자니 괜히 제자리가 더 초라해 보였고 어머니 웃음소리는 저만 빼놓고 도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밥알만 꼭꼭 씹어 삼켰어요.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 댁에 더 자주 갔습니다. 조카 선물이라며 옷이나 장난감을 사들고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저는 괜히 마음이 씁쓸했어요. 내가 애를 낳으면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난 아직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어머니 댁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괜히 신경이 쓰인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이런 걸까? 설명하기 힘든 찝찝함이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차를 세우고 어머니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는 남편 차가 서 있었고 마당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아기에게 우리 하영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냐며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다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서자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옆에 있던 사촌 여동생은 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마치 이 상황을 모른 척 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발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분명히 뭔가 감추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심각한 분위기를 본 어머니는 마치 감추던 게 들킨 줄 알고 급히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그 여자가 동시에 어머니를 부르며 입을 막으려 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따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다가 결국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 하나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촌 여동생이라던 그 여자는 사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제가 일에 몰두하며 부부 사이가 소홀해지자 남편은 외로움을 핑계로 그녀를 다시 만났고 결국 아이까지 생긴 거였죠.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남편은 전 여자친구에게 애를 낳자고 설득했답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약속했고 그 일에 어머니까지 동참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퍼즐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어머니의 어색한 웃음, 낯선 여자가 피하던 시선, 모두 다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의 사람들이 모두 짐승처럼 보였어요. 저는 끝내 입술을 깨물며 욕설을 내뱉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붙잡고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번 게 나만 좋자고 그런 건가? 결혼한 지 고작 4년밖에 안 됐는데 애기 생각 없다는 게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묻고 싶다.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